쓰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장면 왜 포스터로 쓰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뭔가 그걸 포스터로 사용을 하신다면 생각하신 대략의 어떤 카피 같은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이제 만약에 포스터를 쓴다면 제일 쓰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코트에 송기광 선수가 있고 위에 각 코치가 있어서 이렇게 마주보는데 그게 굉장히 화면으로 롱샷으로 찍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인물 조그맣게 보이죠. 그 큰 경기장에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곳을 서로를 보면서 이제 서 있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좀 이 영화의 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카피랄까 문구 같은 거는 사실은 그닥 떠오르는 문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목만 담백하게 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을 시기에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으로 단체 관람을 해서 관람을 했었는데요.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교사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저의 어떤 그 직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 영화를 교육 자료로 수업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 지금도 대본집을 구입을 해서 네. 또 오랜만에 들고 와서 이제 시나리오 구성 요소 이런 걸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한 반의 26명 학생들한테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생 영화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맨날 체육 시간에 농구하자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라가는 어린이들에게 이 리바운드 감독님으로서 뭔가 주고 싶은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아이들 6학년입니다. 6학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막 되게 그 애들 사는 그 세대들이 힘든 세대예요.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골목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하고 숙제했냐 그러면 수행했다고 거짓말하고 아침에 가서 베껴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 어린이는 생각이 없어야 해요. 어린이는 경쟁에도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어린이는 근데 옛날에 한국 영화 이렇게 사운드를 보면 골목길의 소리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영화 골목길의 사운드는 아이들이 뛰어들면 근처에 유치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변했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진짜 즐겁게 뛰어놀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어른들이. 네, 자기네들은 재밌게 놀았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저씨가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면 이제 중학교 가면 또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대학 입시도 있을 텐데 그 삼촌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촌 공부 덜밖에 못했고 거의 그 반에서 꼴찌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것만 아니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90년을 더 살 거야. 90년 중에 10분의 1은 니네 의지대로 한번 살아봐. 네. 지금은 부모님의 의지대로 살고 있을 거야. 10분의 1은 적어도 10분의 1은 너희들 의지대로 살아서 후회 없는 너희들의 인생을 만끽하길 바라고 응원할게. 이상입니다. 이번도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저희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 애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숙제를 굳이 다 해갈 필요 없다. 어떻게 다 해가? 여기가 북한인가? 어떻게 다 해가나? 근데 저희 딸은 또 이렇게 되게 그 숙제를 꼭 마무리해야 되는 강박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자. 하지 말고 놀아.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공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대학에 어떻게 가고 어쩌고 그런 공포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뭐. 그래도 돈 있는 사람대로 걱정이고, 네, 재벌도 고뇌하고, 네, 재벌도 불안해하고, 그건 다 똑같아요. 불안한 것은 다 똑같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했죠? 따님의 교육. 예, 저희 애는 뭐 사실 그렇게 뭐 공부를 그렇게 별로 시킨 적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학원에 간 적도 없고 본인이 원할 때 뭘 배우게는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뭐 배우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가 잘하겠어. 시켜봤자 괜히 헛돈 쓰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부터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아이들 교육비도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매달 학년에 맞춰서 매달 이렇게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장사라도 하라고. 네. 그렇게 거의 10몇 년을 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큰 돈이 될 겁니다. 굉장히. 예. 저는 아무튼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어요. 뭐 아까 90년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신 관객분들 보면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70년, 80년을 더 이렇게 앞으로 사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한 지난 반평생 혹은 한평생 동안 진짜 한국 사회가 치열한 경쟁 또 변화 여러 가지 격동 이런 속에서 굉장히 좌절도 많고 상처도 많은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나 저나 뭐 기성세대에 속하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본다면은 항상 젊은 세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젊은 때 저희 나름대로 정말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이렇게 네. 억압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시간이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요즘 세대들의 가장 저희 때랑 다른 좀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두려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걱정과 근심은 병원을 병들게 만든다. 네. 네. 걱정을 한다고 결과는 달라지지도 않고 걱정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얼마나 거기에 함몰돼서 의지를 꺾고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한탄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걱정의 시간만 반으로 줄여도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마음으로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이제 인생론 강의로 가까지 교수이고 또 여러분 질문 손들어주시고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네요. 저쪽이 좀 복면하신 분이? 네, 오면 좀 옆에 분이 마스크. 그쪽에 두 분. 안녕하세요. 몇 번을 가도 영화가 참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GV 제목처럼 디렉터스 체험가 네. 이게 이제 그 캐스팅에 가장 그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배우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저도 대본집을 사고 싶을 정도로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디렉팅에 가장 주안점을 줬던 그 장면들 하고 이제 영화가 다 나왔을 때 내가 이거는 디렉팅 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다 하는 건 하고 그래도 약간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그게 뭔지 좀 궁금하고. 네. 그 제가 뭐 하면서 이게 진짜 부디 잘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던 씬들이 아주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기범인의 집에 강코치가 찾아가서 울면서 이제 사과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제일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세대들한테도 기대고 격려받고 싶고 하는 욕구들을 그대로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재영 씨가 그것들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그것들을 제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뭐 글로 할 수 있는 것들과 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또 안재영 씨 얘기인 것 같은데 안재영 씨가 그 라커룸에서 이제 결승전 라커룸에서 하는 얘기들은 잘못하면 되게 진짜 재미없고 뻔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결국 활자의 영혼을 부르는 건 배우의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그 배우들이 다 저는 살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외 농구 장면들 저쪽에 지금 저희 조 감독과 연출부들이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이 영화의 애정이 준비하는 순간부터 해서 모두가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더 점검하고 그 농구 트레이닝도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끝까지 낙바리처럼 물고 늘어져서 했다는 것 자체들이 모든 농구 장면에서도 이제 저 감독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나왔던 뭐 안재영 씨 외에 다른 배우들도 정말 그 2022년 여름을 불살랐다. 네, 진짜 청춘을 불살랐다. 네, 그런 표현이 될 정도로 저희 거기 작품에 참여했던 모두에게는 진짜 평생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얘기를 할까요?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 못해서 미리 죄송합니다. 아, 저는 스포츠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데 네. 몇 가지 요정을 넘어서 액션을 연출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스릴을 비교해보면 스포츠 액션을 연출하실 때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스포츠 액션 힘든 점은 일단은 피사체 자체 배우 자체가 기량이 출중해야 돼요. 이게 속여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배우들이 워낙 진짜 제대로 농구 트레이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 컷을 안 끊는 게 중요했어요. 진짜 하는 거니까. 이 컷을 끊으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되게 박진감 있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거짓말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서 농구 장면들도 은근히 여기는 좀 롱테이크들이 많고 끊지 않고 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 참여했던 뭐 촬영 감독이나 많은 스태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잘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태프들도 농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좀 찍을 수 있던 장면들이었고 그리고 그 농구의 영화의 교본이라고 할 만한 텍스트가 이렇게 거의 없었어요. 슬램덩크는 애니메이션이라 이 애니메이션과 실사는 연출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이게 애니메이션은 그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뭐는 조금 해야 된다. 이야! 착착착 이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 시간을 하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며칠을 연습한 것도 5초 안에 끝나요. 네, 이게 짧은 순간에 다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것도 카메라에 정확히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농구라는 스포츠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촬영 감독이 계셔야 됐던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거의 농구 영화를 만든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미국도 농구 영화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 했던 거 막 많이 해봤자 한 7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 인기 있는 나라인데 그만큼 농구 장면을 찍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농구 영화를 아마 다시는 농구 영화는 한국에서 안 만들어질 겁니다. 저부터도 할 생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너무나 큰 뭐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로 노력과 시간과
막 그 땀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 스포츠 영화가 한국에서 뭐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네,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농구 영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뭐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고른 것인지 자꾸 까먹는데 뭐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 액션에 아 네네네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막상 영화로 가면은 별로 관객들이 이렇게 흥행에 성공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하고 음악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한순간에 한 편의 영화를 반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감독님께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네. 이번에 리바운드에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다음번에 또 한 번 시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또 앞쪽에 아까 선수 이제 한 두 분 정도 더 저희가 질문 받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분하고 저쪽 분하고 이렇게 두 분. 안녕하세요. 제 2024년에 4월을 리바운드에 다 갖다 바친 장인입니다. 아 예. 저도 콘텐츠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 취미로 지금 글을 쓰고 있기도 해서 네. 감독님은 이 영화 이번 리바운드 그리고 오픈도어 작업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이 각본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올 1월달에 GB를 갔다 왔었는데 네. 그때 감독님이 매년 항준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나열하는 항준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3년에 항준픽은 어떤 영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2023년에 항준픽이 그 영화 되게 좋게 봤어요. 말 없는 소녀? 말 없는 소녀라는 그 프랑스 독일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아주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잔잔한 울림이 있었던 그 작품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뭔 작품이 있었는지 이런 거 그렇게 지나치게 음주는 자꾸 기억력을 강조시킵니다. 어느 영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한국 영화 중에서는 그 영화가 굉장히 진짜 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멋지게 잘 만들었다. 메시지도 좋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장원석 대표가 권성희 작가와 이제 시나리오 이제 이것들을 이제 집필을 권성희 작가가 마치신 다음에 이제 그 고가 이제 저한테로 넘어왔고 그랬는데 이제 권성희 작가님의 고를 보고서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네, 조금 극적 장치, 극적 그 긴장감을 올리기 위한 장치들이 좀 지금 영화보다 좀 더 많았었거든요. 조금 현실감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증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좀 닭살이 돋는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은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원했던 이제 김은희 작가가 자기가 이거 고쳐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왜 떡인가 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김은희 작가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킹덤 2인가 뭐 그걸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고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각색을 하게 됐는데 조금 아주 극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덜 극적인 이야기로 이제 김은희 작가 고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포인트로 할 만한 장면들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연출할 걸 생각하면서 쓰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라커룸의 대사가 되게 좋았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이걸 딱 쓰는 순간 이거 시간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도 막 이렇게 그 순간순간이 기억나고 되게 좀 창작자들한테는 그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딱 하는 순간에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 자체가 관객들한테 온전하게 감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뭐 다른 성격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물리적으로야 물론 당연히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대사 하나를 딱 썼던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배우를 뭐
알기도 전에 그 배우가 오디션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보면서 이 영화 됐다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네. 감독님 경우에는 근데 그게 묘하게 숨겨놔도 배우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게 여기서는 연기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진부하고 뻔한 저기 영화과 1학년 학생도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같은 대사인데 대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영화 속에서 이렇게 진부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단순히 대사를 위한 대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걸 대사를 쓰는 순간의 그 감정이나 기분이 연기하는 배우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던 부분 중에 촬영 직전에 바뀐 씬이 옥상씬 결승전잖아요. 옥상씬은 이제 순규랑 하오가 우리 내일도 농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등학교가 마지막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시나리오 없었어요. 이제 콘티 짜면서 촬영 직전에 이제 이 씬이 이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진짜로 뛰었던 애들의 감정. 우리는 여기까지가 마지막 농구일 거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 소년들의 모습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콘티 짜던 중에 그걸 빨리 대사를 써가지고 씬을 만들었는데 그 씬이 저한테도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씬에서 뭐 우리는 고등학교가 마지막일 거다. 다시 말해서 내일이 마지막 농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년들의 심정들에 우리가 이제 공감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누구 프로해가고 계속 농구를 한 청년들의 얘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엔딩 자체가 조금 더 울컥하는 게 올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사에 속았어요. 정말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정말 못 가야 되거든요, 쟤네들은. 그 대사가 대부분의 관객들은 다 공감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구나. 예. 그래도 여기까지지만 그래도 과정이 좋았다 우리는 만족하자. 예. 주족진. 네, 저는